오세훈 시장이 처음 후보로 등장했을 때가 강금실 후보하고 붙었을 예, 때예요. 기억나네요. 근데 이제 2006 그때 년이었죠? 저는 이제 그때 2004년에 네. 용산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야인으로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음. 이제 강금실 후보를 데리고 왔는데 강금실 후보도 언론이 좀 포장을 해준 인물 아닙니까? 굉장히 음. 많이. 근데 이제 그게 한 열흘에서 2주일 늦게 오세훈 후보를 데리고 오는 바람에 강금실 후보의 홍보 이미지가 빛을 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웃겼던 게 여러분들 하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오래됐죠. 그때 오세훈 후보가 광고 모델이었어요. 무슨 광고 모델이었냐? 무슨 광고 모델이었을 것 같아? 그때 뭐 있는 청정하고 깨끗한 뭐 거 이런 거. 맞습니다. 아유, 정수기 가물가물한데. 모델이었어요. 예. 근데 워낙이 공직선거 후보는 2달 전에 방송도 못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광고 모델이나 이런 건 못 하게 돼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네. 2달 전에 이미 그 홍보를 계속해서 광고는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근데 송관유에서 그때 뭐 때문에 그랬나? 왜냐면 갑자기 나오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봐준 거예요?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을 봐줬던 겁니다. 네. 그게 아무리 미리 찍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다 그러면 뭐 1년 전에 해놓고 2년 계약하면은 선거 그렇죠. 중에도 계속해서 나올 수 네, 있는 그러면 겁니까? 안 바로 되죠. 이제 그런 거니까 어. 처음부터 말하자면 편법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런 얘기만 몇 가지만 먼저 네. 아, 드리면은 이거 아마 시청자분들 잘 몰랐던 잘 그 부분일 것 몰랐던 같아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지난 재보궐선거 때 네. 지난 재보궐선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생태탕, 페라가모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사실 당시에 그 생태탕 페라가모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10년 전에 무능과 실패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생태탕 페라가모는 그거는 2개 아닙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현장에 왔었느냐? 그 다음에 생태탕을 먹으러 갔었느냐? 네. 근데 실제로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이 양반이 알고도 본인의 그 처가의 집이 거기 그린벨트 안에 보금자리 주택의 택지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인허가를 해준 거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본질이. 근데 이제 지금 그 무혐의로 아마 불송치했죠 아마 그게 그런 걸로 아니 알고 그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나오는 거 보면은 현장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하게 그렇다고 보이나 불기소했어요. 그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봐준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기소가 됐었어야 맞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은 오늘 이제 하나 아시면은 오늘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처음으로 네. 적용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작년 재보궐선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가 LH 사건, LH 내부 인사들이 내부 그렇죠. 정보를 예. 이용해서 했다는 것 때문에 파장이 결국 엄청 났었죠. 파장이 엄청나고 그래서 박영선 후보도 여러 가지 대패를 하는 원인 네, 중에 하나가 되지 쉽지가 않았습니까? 않았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음. 정확하게 오세훈 시장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공직자는 본인이 알고 있는 본인의 그러니까 이게 뭐 주식에 관련된 거 뭐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본인의 가령 본인의 그 관련된 땅들이 네. 그런데 속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라도 줍니다. 그러니까 음. 이게 비록 10년 전 일이지만 이거만으로도 자격 미달인 거예요.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LH나 부동산 가지고 많이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네. 오세훈 시장의 이런 특혜성,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또 하나가 주식에 관련된 겁니다. 주식.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공직자가 되면 백지신탁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선거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른바 굉장히 뜨는 주식, 바이오 관련 주식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릴 텐데 네. 그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거를 그게 하는 게 무슨 백지신탁위원회인지 뭔지 거기서 얘기를 백지신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안 했어요. 안 하면서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그걸 안 팔았어요. 그 안 파는 동안 안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그 주식을 더 사기도 했어요. 아하. 자기 부인과 오세훈 시장 본인이 네. 그걸 다 사 그리고 올랐습니다 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 나온다 그러면서 이거 팔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아직도 팔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이해 충돌 방지에 관련된 게 있고요. 네. 뭐 생각난 김에 제가 네 번째까지 얘기 네 드려야 번째. 되는데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 김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네. 캠프에 어. 있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 재직 시에 파이시티 특혜 분양에 관련된 아. 문제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다뤘었죠. 그때 굉장히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까지도 뇌물수수로 해서 잡혀가고 뭐 산자부 장관 뭐 잡혀가고 뭐 감옥에 가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는 보좌진이죠. 그때는 서울시장 시절에 보좌진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징역을 6개월인가 받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유, 이게 예. 참 시정을 받고 6개월인가 8개월을 받았는데 그 네. 사람을 캠프에서 썼어요. 그 사람을 데려와서 그래서 그때 박영선 후보가 그걸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특히 뇌물에 관련된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캠프에서 쓰느냐 네. 이런 문제를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 토론회에서 아니 캠프에서 쓰는 것까지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본인을 도와주러 와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나중에 서울시장이 돼서 서울시장으로서 만약 공직에 채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지만 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특보로 채용을 했고 지금은 또 무슨 다른 자리에 가서 지금 공직자로 있습니다. 이런 게 아, 그런 왜 허용이 되는 겁니까? 왜 오세훈 시장한테는 한나라당부터 해가지고 지금 국힘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한 게 선거법을 위반했다. 광고를 그 전까지 네. 크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명히 현장에 갔었다고 하는 이해 충돌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주식 백지 신탁에 대한 것도 이런 거를 여러 가지 편법으로 피하려고 그랬다. 네. 더군다나 이거 저기 문제가 되는 자기가 했던 약속을 그리고 전직에 뇌물 혐의가 있는 보좌진을 지금 공직에 앉히고 있다. 이런 문제가 만약 우리 쪽 진영에서 있어서 봐요. 그러면 뭐 압수수색이고 뭐고 별게 다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검찰에서 상당하게 보호를 그냥 받고 있었다. 물론 이거는 국힘 쪽에 많은 인사들이 그런 걸 받고 있지만 그런 거에 좀 걸려 있다라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거를 이제 일단은 예. 조금 사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말하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라는 측면에서도 벌써 이런 문제가 있는 분이다. 네. 이 얘기를 아니 송영길 캠프 이런 거 빨리빨리 하나씩 해가지고 제가 오늘요 여기서 정리 다 해가지고 얘기를 드릴 테니까 네. 하나씩 해가지고 왜냐하면 캠프 측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마 맞아 그랬었지 하고 기억을 떠올리신 분도 있고 네. 그런 게 있어서라고 놀라신 분도 있고 잘 왜냐면 몰라요. 그 다음에는 맨날 어떤 의미가 오세훈은 있는지도. 뭐 사진 멋있는 거 찍고 뭐 이러는 것만 내보내기 때문에 잘 기억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생생하게 기억들을 하죠. 그리고 네. 이제 저기들을 다 그게 저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정책적인 부분. 조금 이제 제가 정책적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조금 얘기하세요. 조금만 네. 쉬었다 하게. 그러니까 이 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4선에 도전하고 5선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후보와 오세훈 후보 여론조사상에서 보면은 차이가 나고 있지만 한명숙 후보 당시 떠올려 보면 이게 뭐 13일이라는 공식선거 운동 기간 동안 또 남아있는 6월 1일 투표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고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권자들이 뭐 이번 선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좀 힘을 내고 정말로 사람들한테 오세훈 시장이 어떤 사람인지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리고
또 유권자들 스스로도 좀 알아보고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오늘 김진애 우리 의원의 방송을 끝까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저기 그 오늘 많은 것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네. 이거는 캠프 차원에서도 그 토론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세훈 후보는 공직 후보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거나 네. 그리고 왜 전 양반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할 때는 뭐가 좀 이제 약간 수상하다 할 때 이게 보면은 그동안에도 검찰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편의를 좀 봐준 거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령 이준석 저기 대표가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는 지금 검찰이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성상납 성상납에 대한 예. 거, 조사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 양반이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의혹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 아니니까 후보라고 부르면 네. 그런 것들이 의문이 가죠. 그런 어허.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계속해서 항상 이른바 항상 공격을 당하지만은 네. 저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뭐 사실은 수사나 네. 아니면 들여다보는 그런 일이 없이 네. 좀 편의를 봐주는 그런 상까지 온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할 아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직 후보로서의 자격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이분이 행정 경험이 확실하게 있는 분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5년 반을 했고 그렇죠. 또 지난 재선까지 한 했었고. 1년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죠. 지금부터 이제 평가로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정책적인 네. 면, 또 행정적인 면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니까 네. 일을 어떻게 했었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뭐 사선 도전한다고 하는데 그걸 또 평가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잘 투표할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오세훈 이제 제가 여러 시청자를 이렇게 묻고 네. 싶은 게 오세훈에 대해서 하면은 뭐가 기억이 나세요?라고 먼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바로 나오죠. 뭐가 네 나오죠? 글자 무상급식 그거 나오지 않나요? 무상급식이 나오죠. 네. 근데 무상급식 때문에 오세훈이라는 별명 5세짜리가 질질 울고 그것 때문에 도망갔다. 이게 10년 전에 가장 얘기를 크지만 사실은 네. 그거는 일종의 핑계입니다. 어. 저는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왜냐하면 예. 지금 무상급식에 관련된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무상급식에 대한 이슈 자체가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덜하는 편인데 네네. 사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가장 그 나쁜 별명은 오세이돈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오세이돈은 포세이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리스 로마 시절에 예. 그 2인자죠. 제우스 다음에 아마 포세이돈 제우스의 브라더인데 그 양반이 오세훈 포세이돈이 바다의 왕입니다. 바다의 제왕인데 예.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만든 게 2010년이었는데 2010년에 그때 엄청나게 폭우가 왔었어요. 그 기억나요. 7월 달에. 근데 이제 광화문 광장이 네. 완전히 물바다가 됐고요. 맞아요. 강남역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은 그 전에도 정계천이 저걸 하고 난 다음에 맞아요. 가끔은 물이 좀 이렇게 좀 약간 찰랑찰랑 찰박찰박하게 된 적은 있었지만 이거는 한 거의 허리 높이 한 허벅지 높이까지 이게 찼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서초동의 우면동의 산사태. 네. 그때 일어났던 네, 일입니다. 현장 갔었어요. 그때 산사태 일어나가지고 그때 17명인가가 돌아가셨죠 아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시라고 하는 선진 도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세훈 시장 시절에 다 일어났던 겁니다. 그거를 해결했던 분이 박원순 시장이었고,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안전 관련 재정들을 자꾸 줄였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티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안전 관련이 당시에 뭐 0.1%도 안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자꾸 줄이니까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딴 데 돈 쓸 게 너무 많거든요. 원래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강론부터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은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하면 오세훈 시장은 이미 10년 전에
이미 무능하고 실패한 시장으로 이미 판정이 끝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10년 뒤에 정말 네. 작년에 재보궐선거에서 올라온 것도 사실은 이거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더군다나 지난 재보궐선거를 그렇게 참패한 게 정말 뼈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오세훈 시장은 아마 그래서 본인이 운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아. 아마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 일단 끼친 거는 저는 재앙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은 그런 재앙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서울시장으로 이 양반이 뭘 했냐? 10년 전에 네. 지금 이제 저는 오세훈 시장이 두 번의 재앙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10년 전에 이미 한 번 재앙을 만들었고 네. 지금 다시 재앙을 만들고 두 번째 그래요. 재앙을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네. 10년 전에는 제일 먼저 재앙을 그렇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오세이돈으로 얘기되는 안전사고. 그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재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민심을 살피지 않은 것 때문에 생겼던 용산 참사. 이게 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일어났던 재앙입니다. 그렇네요. 지금 그러면 용산 뭐- 참사 같은 거는 이거는요 시장으로서 정말 시장으로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서서 나와서 책임지고 얘기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네. 오세훈 시장 그때 당시에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논란이 됐었죠. 그것 논란이 때문에.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재앙을 만든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에 이미 재앙을 만들었다. 저는요